그래서 월 평균 27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해주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한번 안녕하세요.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입니다. 오늘은 파이어족 배당주 투자 결산 파워맘의 2021년 배당주 수익은 어떻게 될지 한번 알아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가 지난번에 라방 때 저의 파이프라인 소개해드렸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로 미국 배당주, 두 번째 블로그 애드센스, 세 번째 유튜브 광고 수익 그리고 플러스 알파 말씀드렸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 미국 배당주 말씀을 드릴게요. 저는 물론 미국 배당주만 갖고 있는 건 아니고 중국 배당주도 약간 있고 국내도 약간 배당주가 있지만 아무래도 중국 배당주는 아직 비중이 작고 국내 배당주는 크게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배당에. 그러다 보니까 미국 배당주 중심으로 제가 좀 트래킹을 하고 있고 그 위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미국 배당주 파이프라인을 올해 쫙 봤더니 제가 대략 이게 이제 분기 배당, 월 배당, 뭐 분기 배당이어도 이제 주는 달이 다 다르고 이러다 보니까 좀 적은 달이 있고 많은 달이 있는데 적은 달은 한 12만 원 정도, 그다음에 많은 달은 한 44만 원까지도 이렇게 받았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후반으로 갈수록 금액이 좀 더 높아지는 이유는 이제 환율이 더 올라가다 보니까 좀 이런 효과를 받습니다. 그래서 월 평균 한 27만 원 정도의 배당을 제가 올해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월 평균 27만 원 정도의 배당을 받게 해주는 배당주 포트폴리오는 어떤지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요거는 이제 좀 빡빡해서 잘 안 보이실 수도 있는데 제가 이제 한 페이지에 좀 정리를 해봤어요. 그래서 주로 고배당주 라인, 리츠 부분, 그 다음에 성장 배당주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로 해서 제가 배당주를 구성을 했고요. 일단 고배당주 라인에서는 메인스트리트 캐피탈, 그 다음에 MMP, T, AT&T 이건 많이들 갖고 계시죠? 이렇게 세 가지로 구성을 했는데 이 메인스트리트 캐피탈은 정말 이제 좋았던 거라서 뒷부분에서도 다시 소개를 해드릴 테고 MMP는 요거는 배당률이 상당히 높긴 한데 세금이 40%가 넘는 배당주기 때문에 한 실질적인 배당률은 5에서 6% 정도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AT&T는 배당률이 되게 높고 배당금도 되게 많이 주는 좋은 주식인데 이게 주가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약간 이제 슬슬 정리할 때가 된 건가 이런 생각도 좀 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AT&T는 더 이상의 성장 동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시점에서는 좀 정리를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리츠주로는 KBWY 이건 나스닥 고배당 리츠를 모은 그런 ETF고요. 이것도 배당률이 되게 좋았다가 점점 떨어지고 있어서 좀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좋았던 주식 O 리얼티 인컴 이거 많이들 갖고 계시죠? 그 다음에 성장 배당주 사실 저는 고배당주나 리츠주가 배당금은 더 많이 주지만 장기적으로 저는 성장 배당주 비중을 더 많이 가져가시는 게 좋다고 생각을 해요. 이 성장 배당주들은 배당률은 조금 낮아요. 뭐 한 2에서 3% 정도 많이 줘도 한 3, 4% 정도인데 대신에 이 주가 자체가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고 또 배당금도 계속 성장시키는 주식들이기 때문에 이런 주식들 저가에 매수하실 수 있으면 저는 정말 괜찮은 배당주 포트폴리오 구성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J&J, 머크, PP, 스타벅스, LTPG, DLR 이렇게 구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해서 제가 갖고 있는 금액은 이제 현재 기준으로 한 12월 15일 정도 기준으로 했을 때 대략 한 8,900만 원 정도의 이제 제가 주식을 보유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보유하고 있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환율 효과도 있는 거고 제가 매수할 당시는 이 금액이 아니었죠. 저는 한 5, 6천만 원 정도를 투입을 해서 요거를 이제 분할해서 차근차근 매수를 했는데 많이 오른 이제 배당주들이 있다 보니까 특히 작년에 샀던 배당주들은 상당히 많이 올라서
자체적인 주가 상승으로 인한 수익률도 많이 생겨서 저는 좀 아무래도 앞으로 계속 가져가는 배당주들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이런 포트폴리오가 지금 현재 미국 배당주 파이프라인입니다. 그리고 제가 은퇴를 하면 이제 요거 그 규모를 더 늘려야겠죠. 한 2배, 3배 정도까지도 늘리려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배당주 파이프라인 말씀드렸고요. 이 중에서 올해 특히 좋았던 배당주 2개를 소개해 드릴게요. 정말 좋았던 배당주. 첫 번째는 메인이라는 MAIN이라는 티커를 가진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입니다. 요거는 부동산 금융 리츠예요. 부동산 금융 리츠라서 돈을 빌려주는 리츠인데 요게 코로나 때 배당을 삭감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되게 견조하게 배당금을 유지했던 그런 리츠이기 때문에 제가 이때 확신을 가지고 좀 샀죠. 한 30불 언저리에서. 그래서 지금 상당히 좋은 성과를 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현재도 배당률이 상당히 높아요. 한 5.86% 정도 되기 때문에 되게 좋은 주식이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10년으로 지금 볼 때는 사실 지금의 주가가 거의 이제 전고점 수준이기 때문에 이게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런 고민은 좀 있습니다. 근데 배당금 자체는 계속 늘려오고 있는 주식이기 때문에 이거는 좀 지켜봐야겠죠? 그래서 앞으로 어떻게 될지 사실 추매는 안 할 것 같고요. 이제 이걸 보유 여부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보려고 하는데 이거는 이제 저희가 시킹 알파라는 사이트에서 볼 수 있는 디바이든드 일드라고 시가 배당률 차트입니다. 그래서 역사적 시가 배당률을 볼 수 있는데요. 한 5년 정도까지는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보시면 역사적인 시가 배당률이 지금 5년 내에서는 사실 가장 낮은 수준 정도에 오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메인 스트리트 캐피탈이라는 주식이 이제 시가 배당률이 유지되거나 5% 아래로 떨어지게 되면은 이제 슬슬 매도를 해야겠죠. 그래서 분할해서 매도하는 방법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근데 이거를 제가 한 시가 배당률 8에서 9% 정도에 샀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할 필요는 없어요. 주가가 하락하지 않는 이상은. 그렇지만 또 우리가 이제 이러다가 계속 이제 주가가 하락하게 되면 사실 또 그 주식 투자에 큰 의미가 없으니까 이거는 추이를 좀 계속 지켜보면서 매도 시기를 저울질 해야 될 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주식입니다. 그리고 정말 좋았던 배당주 두 번째는 많은 분들 가지고 계신 리얼티 인컴입니다. 이거는 정말 좋죠. 이 코로나 전에도 좋았는데 사실 코로나 이후에도 좋았던 주식입니다. 물론 배당금 줄이지 않았고요. 심지어 막 최근에는 이제 M&A를 통해서 주식을 막 공짜로 줬던 그런 주식이기도 하죠. 자, 보시면은 이 리얼티 인컴이 배당금을 늘리고 또 가이던스도 좋게 발표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베리츠라는 회사를 이제 인수하면서 또 이제 오피스 부문에 오리온이라는 이제 오리온 리츠라는 스피노프로 또 리츠를 하나 더 스피노프 하면서 이제 기존의 리얼티 인컴 주주들한테 10주당 한 주 정도로 주식을 막 나눠줬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도 있기 때문에 사실 정말 좋은 회사예요. 그리고 이렇게 지금 역사적 주가를 보시면 아직 신고가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사실 신고가는 80불이 넘었던 주식이기 때문에 저는 요거는 좀 맘 편히 계속 가지고 있을 생각이고요. 리얼티 인컴을 사실 지금 사시기에는 조금 부담이 있긴 하지만 지금이라도 좀 조정받는 시기가 있잖아요. 저희가 이렇게 조정받는 때 그런 때는 조금 더 사도 되는 그런 좋은 주식 아닐까 이런 생각은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좋았던 주식이고 그리고 저는 꼭 사야 하는 제품을 파는 회사들의 주식들 앞에서 말씀드렸던 성장 배당주 요거는 사실 계속 모아가야 될 배당주라고 생각하는데요. 대표적으로 J&J 존슨앤존슨이죠. 그 다음에 PEP, 펩시. 펩시는 사실 펩시 콜라만 파는 게 아니라 다양한 음료를 팔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막 과자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우리가 맨날 먹고 끊을 수가 없는 것들이기 때문에 계속 성장을 하고 잘 팔리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특히 막 우리가 4차 산업혁명, 메타버스 이런 게 와도
사람들은 J&J에 타이레놀을 사고 PEP에서 펩시랑 물을 사고 스타벅스에서 커피를 마시거든요. 요거는 사실 달라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이런 대규모 글로벌 브랜드들이 메타버스 시대에서는 메타버스 안에서 또 나름의 그런 자신들의 상품 브랜딩을 하거든요. 거기서 또 추가적인 수익을 창출하려고 하기 때문에 이런 마케팅력, 브랜딩력이 있는 그런 회사들은 저는 좀 계속 믿고 가도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인플레를 해칭하고 위기 때 기회를 주는 물가 연동제. 저는 이것도 사실 배당주로 이제 갖고 가고 있긴 한데 배당주 되게 중요하죠. 그래서 이제 물가 연동제는 ETF 형태로 보통 구입을 하는데 저는 LTPG를 선호를 합니다. LTPG를 선호하지만 이외에도 VTB나 STIP 같은 다른 물가 연동체들도 있으니까요. 잘 살펴보시고 한두 개 정도 선택해서 물가 연동체도 그 ETF 가격이 조금 떨어졌을 때 꾸준히 매입하시면 좋은 결과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주가도 배당도 성장하는 성장 리츠가 있습니다. 이 데이터 센터 리츠들이 몇 가지 있는데요. 이퀴닉스가 이제 1위 업체고 그 다음 이제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저는 이 디지털 리얼티 트러스트라는 회사의 주식을 갖고 있고 계속 성장을 해요. 사실 제가 저점이 아닐 때 산 편인데도 한 8, 9% 이상 성장을 했고 그 다음에 배당금도 계속 잘 주고 있죠. 그리고 앞으로도 뭐 데이터 센터 부분의 산업이 너무나도 성장할 것이라는 거는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우리가 관심 갖고 있는 이 크립토 커런시, 메타버스, NFT 이런 것들이 다 결국은 데이터 센터에 모아지는 데이터를 기반으로 해서 생겨나기 때문에 데이터 센터 리츠 주식 여전히 계속 우상향하는 그런 산업이고 좋은 리츠라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이제 올해 저의 배당주들을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도 본인의 배당주 목록 한번 보시면서 좋았던 배당주, 안 좋았던 배당주, 나는 이 배당주를 앞으로 계속 가져가야 할지, 추매해야 될지 아니면 정리해야 될지 이런 것도 한 번씩 올해를 돌아보시면서 정리해 보시면 좋은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파이어에 도전하는 워킹맘 파워맘이었습니다. 파워맘 채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파워맘의 더 많은 영상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